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부동산 데이지 매니저입니다. 호주도 이제 한국처럼 3포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3포? 3포가 뭐예요? 3포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도 힘든 상황이고 아기를 낳게 되면 한 명이 또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니까 상황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3포 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출산율도 사실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호주로 이민을 온 이유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자 이렇게 제가 호주로 왔는데 제가 또 이제 막상 집을 살려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사실 한국과 지금 다를 게 뭔가 할 정도로 그럴 게 없죠. 결혼하고 자녀분이야 뭐 각자의 또 이런 초이스가 있고 이렇게 그쵸. 했지만은 네. 집은 제가 아마 2년 전, 3년 전부터 제 영상에다 엄청 많이 올린 게 있어요. 네. 이거 한국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때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사신 분이 있으면 축하. 축하드립니다. 대지님처럼 지금 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브릭월에 부딪히신 분들은 네. 포기. 정말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실 상황이죠. 지금. 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이제 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승인이 됐는데 또 그런 오. 모아놓은 돈이 또 모자라요 지금. 그러면은 사실 외곽으로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좀 빠지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이렇게 멀리 가버리면 제 출퇴근 거리는 사실 너무 멀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또 타운하우스를 가까운 지역에 사는 게 맞나? 요거에 대한 사실 고민도 많이 들고 첫 집 혜택을 받아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건 아예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4.9가 나왔어요. 네. 뭐 집값도 집값인데 뭐 쌀값, 자동차, 수율은 다 알고 계시나요? 이거 엄청 올랐다는 거? 맞아요. 뭐 다 올랐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 체감이 가장 큰 게 집인 것뿐이죠. 3포가 아니라 100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네. 소리예요 정말. 그러면 대표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예산은 85만 불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퍼스트홈 그란트 이제 정부 혜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5% 디파짓을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커먼웰스에서 컨펌을 받은 건 이제 81만 불이고 네. 5%에 해당하는 4만 불을 제가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85만 불로 이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첫 초기 비용을 이제 변호사 비용, BNP,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제가 들고 있어야 되는 캐시를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80만 불이 넘으면 어쨌든 스탬 듀티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탬 듀티 혜택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네. 그러면 이제 스탬 듀티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7.5에서 8%는 있어야죠. 그러면 85만 불에 7.5%면은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거의 한 6, 7만 불 정도 6, 되지 7만 않을까요? 불 정도 네. 되겠네요. 거기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비용인 거죠? 그렇죠. 뭐 네. 변호사 비용 뭐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네. 뭐 빌딩 앤 인스펙션 비용도 패스트 인스펙션 네. 비용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네. 다 웬만한 거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5만 불을 이제 기준으로 사게 되면 스탬 듀티는 아예 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없죠. 거죠.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까지 구매를 했을 때 스탬 듀티를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80만 불 이하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70만 불부터 80만 불까지 스탬 듀티를 깎아주는 비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좀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80 넘어가면 아예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대표님 현실적으로 80만 불로 하우스를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네. 거예요. yes and no로 대답을 한다면 네.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나한테 맞냐, 그 거리가 내 직장이랑 가깝냐, 내가 이 정도 퀄리티의 집에 내가 살아도 되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낙후가 되거나 조금 멀어질 수는 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조만간 1밀리언 아래 하우스는 없을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1밀리언 아래 하우스는 없을 거고요. 물론 플러드 지역은 있는데요. 당연하죠. 근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자가든 투자집이든 네. 가치가 있는 집들은 1밀리언 이하는 이제 조만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85만 불로 빌린다고 했을 때 85만 불 기준에 주당 모기지 상환액은 얼마 정도가 금액이 나올까요? 20% 디파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5% 디파짓을 넣는다고 5% 디파짓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한 80만 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천 불, 6천 불 사이는 안 나올까요? 적지가 않네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3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든 뭐 부모님이 돈을 주시든 해가지고 내가 뭐 5%든 20%든 디파짓이 있는데 당장 내가 그거를 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대표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5천 불, 6천 불을 내버리면 저랑 저 파트너가 한 명의 월급이 다 날아가는 정도인데 저만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 대표님이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하시면서 다른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도 이렇게 정말 빠듯하게 다 모아서라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예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렌트로 빠져버리는 게 제가 봤을 때 호주 젊은이들까지 다 치면 한 70%는 그렇게
돼. 그렇죠. 나머지 30%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5,000불을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합쳐도 빠듯하다. 뭐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아래층에 쉐어를 두든 뭘 하든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근데 렌트비랑 크게 차이 없지 않아요? 아니죠. 제가 지금 렌트비를 이제 900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네. 제가 같은 커플이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쉐어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 집을 가도. 그런데 또 이제 한 번 더 찡찡거리자면 네. 사실 지금 저는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아요, 대표님. 저는 이제 맥켄지라는 지역에 좋은 데 거주하고 가시네.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집을 사면 또 정말 저 멀리 저 가야 멀리. 되는데도 그게 쉐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대표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들어올 뿐이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고를 수는 없죠. 고를 수는 없지만 그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들어오겠죠. 그러면 같은 85만 불 예산으로 이제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 네. 아니면 집의 컨디션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 제가 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냐면 저희 사실 K 대표님이랑 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러비시 하우스를 구매를 하셔서 레노베이션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캐시 플로우가 있고 또 그런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 저는 또 프로퍼티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그런 캐시 플로우가 없는 사람이 안 좋은 컨디션의 집을 샀을 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정답은 없겠지만 조금 더 이제 옳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나요? 있어요. 네.